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무려 30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 대륙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결국에는 종교가 아닌 국가라는 새로운 질서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사실으로. 그리고 그 거대한 전쟁이 남긴 유산이 무려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틀까지 깊숙이 관통하고 있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17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30년 전쟁의 서막을 함께 열어볼 겁니다. 한 지역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화마가 되어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고 그 참혹한 희생 속에서 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담긴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 나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뿌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때는 17세기 초 유럽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목상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영방 국가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특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해묵은 대립은 마치 땅속에 깔린 활성단층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영주의 종교가 곧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지만 이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을 믿는 황제는 제국의 통합과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고 개신교를 신봉하는 제후들은 저마다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으니 이 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죠. 마치 거대한 솥안에서 서로 다른 재료들이 끓어오르며 언제든 넘쳐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불안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618년, 마침내 모든 것을 뒤엎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벌어진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이었죠. 가톨릭을 신봉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가 보헤미아의 개신교도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자 분노한 개신교 귀족들이 황제의 사절들을 프라하 성의 창문 밖으로 내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응축되었던 불만이 폭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유럽 전체를 삼킬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프라하의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 작은 불씨가 유럽 대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30년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보헤미아 프라하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결국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은 그저 한 지역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듯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갈등의 둑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마치 댐의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듯이 말이죠.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던 이 분쟁은 곧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각자의 계산 속에서 참전하면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맙니다. 덴마크는 개신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북유럽의 패권을 노렸고 스웨덴 역시 발트에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품고 전쟁에 뛰어들었죠. 놀랍게도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마저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며 전쟁의 판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종교적 대의 명분은 뒤로 밀려나고 각국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이권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국제전으로 변질된 겁니다. 유럽 전역은 순식간에 거대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투와 끝없이 이어지는 약탈은 평화롭던 마을들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내몰렸죠. 특히 전쟁의 주역이었던 용병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오직 돈과 약탈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그들의 칼날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향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군인들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며 남은 식량마저 빼앗아갔고 저항하는 이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역시 참혹한 폭력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요. 전쟁의 참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갔지만 전염병과 기근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사륙자가 되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군대 진영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순식간에 민간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농업 기반이 파괴되면서 극심한 기근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다 길 위에서 쓰러져 죽어갔고 시신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또 다른 전염병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앗아갔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유럽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지역은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일부 지역은 70%에 달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전쟁은 인간의 삶과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적 승리를 외치기보다는 그저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생존하고 싶다는 처절한 염원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사륙과 파괴 속에서 유럽 대륙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념을 내세울 기력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전쟁은 모든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영광이나 교리의 순수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남고 내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이미 종교적 승리가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변질되어 있었죠. 누가 이기든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고요. 폐허가 된 도시와 황량한 들판, 그리고 슬픔에 잠긴 수많은 얼굴들이 그 참혹한 증거였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염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 또한 이 끝없는 소모전의 깊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외쳐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더 이상 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칼 대신 대화를 통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염원이 온 대륙을 뒤덮었죠. 하지만 30년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뿌리 깊은 불신은 평화로 가는 길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수많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으니까요. 수많은 논의와 협상 끝에 마침내 1644년 독일의 작은 도시 민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서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휩쓸고 간 대륙 한가운데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담은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유럽의 미래를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운명을 안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는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팽팽한 신경전이 가득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강대국들의 대리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앉아 있었죠. 이들은 저마다의 이득을 얻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 평화회담은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때로는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들을 지탱했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1648년 길고 긴 고뇌와 협상 끝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문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죠.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단순한 평화협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30년 전쟁의 비극적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았죠. 이 조약은 유럽 대륙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종교 갈등의 해묵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그 시대에는 혁명적이었던 인식이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제후들의 독립성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각 영방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가 특정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오늘날 국제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내정 불간섭 원칙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이는 마치 각 나라가 자신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은 것과 같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유럽 역사에 있어 실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종교적 이념이나 보편적 제국주의적 권위가 아닌 명확한 국경을 가진 국가가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지도는 더 이상 모호한 영토와 복잡한 봉건적 관계가 아닌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피로 얼룩진 유럽 대륙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국가 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단순히 전쟁을 멈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대륙의 지형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 핵심에는 각 영방 국가가 자신만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한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맹목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고 죽였던 비극을 끝내고 마침내 종교적 관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국제 질서 속에 심어넣은 것입니다. 이는 종교가 더 이상 무자비한 사륙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인류가 피해 대가로 얻어낸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교황의 보편적 권위 아래에서 각 지역 제후들의 독립성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웨스트팔리아는 모든 영방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걷고 군대를 통솔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임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특정 국가의 내부 문제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이른바 내정 불간섭 원칙의 씨앗을 심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는 마치 각 나라가 자신만의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공인받은 것과 같아서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지도는 더 이상 모호한 영토 경계나 복잡하게 얽힌 봉건적 충성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한 국경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민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오랜 혼란 끝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듯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근대적인 국가 이성과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국제관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종교적 이념이나 보편적인 제국주의적 권위가 아닌 각 국가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국의 이익이 국제 외교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 인류가 역설적으로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바로 웨스트팔리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유엔 헌장과 같은 현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바로 이곳 17세기 유럽의 한 조약에서부터 삭튼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이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종교, 민족,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원칙들은 강대국의 논리와 약소국의 생존,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400년 전의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 존중, 그리고 인류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일 겁니다. 30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평화의 씨앗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지금의 국제 질서라는 거대한 나무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죠. 인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왔으며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그 성장의 가장 빛나는 증거 중 하나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